8-2는 그 8-1 최종 목표를 제가 달성해 둔 그 코드를 열어보면서 슬슬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실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무려 2주차 때 내가 적는 것 하면서 문장이 뭐냐?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다. 실행은 뭐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긴 한데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내용 읽어보면서 수행해주는 작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막 뭐 if문의 실행 양상, while문의 실행 양상, 순차 분기 반복할 때 소개를 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데이터 흐름과 관련돼 있는 4가지 문장 기억납니까? 이름사전 건드릴 수 있는 문장 4가지. 일단 가장 원초적인 할당문이랑 함수 정의가 있었죠. 데이터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 그 다음에 코드 덩어리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하나는 모듈과 관련 있는 임포트문이 있고, 폼은 반복 흐름 좀 더 쉽게 구성하기 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4문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폼문이 어떻게 실행되냐를 바로 그 시점에 한 번 더 읊은 거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원초적으로 실행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번 더 구경을 해보고 전반적인 정리 지도를 확인해 보면 과제 넘버 3는 10주차 토요일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릴 예정이긴 한데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전반부 복습 용도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유가 있다면 시험 기간, 그러니까 우리 시험날 오기 전에 살짝 해보고 되네 안 되네 안 되는 거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시험 공부 겸사겸사해서 물어봐 가면서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럼 스타트 해볼게요. 8-2 실행입니다. 이전에 대충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그 실행과 관련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실행을 가운데 두고 다른 개념들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 마지막 내용인 만큼 이 친구를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우리 400명 톡방에서 설문했을 때도 그렇고 아 이거 5, 6, 7, 8이 난리도 아니구만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5주차 내용이 내가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나는 지금 2, 3, 4주차 내용을 우리 수업에서 다룬 파이썬 동네에 존재하는 그 개념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은 채로 5주차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주차 내용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살짝 뒤로 돌아가서 이전 내용을 한 번 더 구경해보고 아 이게 이 2가지는 서로 다르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였구나 한 번 더 짚어보고 5주차 이후로 넘어오시면 이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 그게 가능하도록 수업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은 아닐 테니까 이번 시험 기간 맞이해서 살짝 그런 지적 만족을 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8-2가 이제 마지막 봉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내리막길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도입부 얘기 살짝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다시 둘러보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도를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이 도입부에서는 그 8-1 최종 목표가 뭐였냐면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코드를 우리가 적을 수가 있었고 이제 오늘 내용이요. 실행과 관련한 내용을 이 예시를 붙잡고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 실행 흐름은 이런 느낌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실행한다. 그게 순차의 본질이었잖아요. 지금은 함수 정의 3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밑에 run이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일단 가장 먼저 get 데이터 호출하고 프로세스 호출하고 프린트 데이터 호출하면 되는 거다와 같이 적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읽으셔도 이 전체 로그인 기능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납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코드 실행 흐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흘러간다와 같이 화살표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왼쪽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중에 주로 코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고 오른쪽엔 지금 데이터랑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 흐름은 위아래 화살표고 그에 대비되는 데이터 흐름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풋 호출식 적혀 있고 할당문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데이터 모듈로 집어넣는
그다음에 안에 담겨있던 걸 꺼내서 다시 한번 계산해서 로그인 성공 여부를 담고, 그다음에 로그인 성공 여부를 토대로 사용자한테 서로 다른 메시지를 프린트하고와 같이 데이터 흐름은 마치 직교하는,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로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순차 흐름 위에서 아래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분기는 어때요, 여러분? 분기는 내려가다가 밑에 거 할 필요 없어, 점프를 하는 거죠. 텔레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막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기보단 여전히 아래로 내려가다가 엄청난 속도로 아래로 이렇게 워프를 해서 여전히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반복의 개념은 내려가다가 갑자기 살짝 역주행을 해서 올라가서 다시 조건식 계산하는 부분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반복의 개념이었어요. 그 세 가지 전부 다 위아래 화살표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되는 데이터 흐름은 사용자 한쪽에 놔두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구석에 진짜로 값들 담아두기 위한 덩어리 하나 오른쪽에 놔두고 그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도록 화살표를 끊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표를 요 코드 실행 흐름 중간중간에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다가 그려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뭔가 좀 느낌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일 것 같아요. 코드 흐름은 하얀 창의 세로 방향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은 가로 방향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우리 데이터를 담거나 꺼내는 것 역시나 결국은 할당문이라든가 아니면 함수 호출식이라든가 등등 그런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수행된단 말이에요. 인풋 호출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해야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할당문을 실행해야 실질적으로 데이터 모듈에다가 값을 담을 거예요. 등등등과 같이 결국은 데이터의 흐름은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 코드 흐름과 데이터 흐름을 하나로 모아갖고 다루는 것 역시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흐름 관점에서 데이터 흐름을 바라보는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그다음에 요 이름과 관련한 내용 지금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if문, while문 적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거다. 근데 데이터 부분이 여러분 발목을 잡을 것이다와 같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이 마지막 시간은 지금 일단은 코드 실행 흐름을 한가운데다 두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왼쪽 오른쪽으로 흘러다니는 데이터 흐름을 구경을 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대충 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서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문장 각각의 실행 양상, 그러니까 할당문이라든가 등등 실행 양상을 조금 잘게 나눠가지고 지금 표현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순서도 적는 방법, 뭐 이렇게 네모로 적는 건 지금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름모, 여러 번 그 막 심리 테스트 같은 데서 본 적이 있겠죠. 자, 마름모 적는 거의 국룰은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yes고 true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는 화살표가 false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은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한 네모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F1 누르면 가장 먼저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고 그거를 데이터 모듈에 담아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받고 역시나 담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다 일단 담아놓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아놨던 원래 정답에 해당하는 이름이랑 입력받은 이름 읽어서 둘이 같은지 비교하고 비밀번호랑 등등 해서 두 개 같은지 비교하고 그 두 비교 결과를 AND 수식으로 묶어가지고 둘 다 맞는지 확인해서 그 확인 결과를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결과를 읽어서 그게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 점프가 지금 보이는 거죠. 분기 흐름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메시지 중에 하나를 출력하면 이 프로그램은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문장 하나하나를 잘게 쪼개가지고 보면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 중간중간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풋 호출식이 보일 수도 있고요. 할당문의 는 왼쪽 자리가 보이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일렬로 세워보면 이제 자, 이런 작업을 지금 순차 분기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우리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각각 작은 작업들. 그 다음에 지금 빨강색, 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데이터 흐름과 연관이 있는 작업들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게 나눠 갖고 보니까 확실히 요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흘러가는 코드 실행 흐름 순으로 그림을 그려놨어도 그 중간중간 이렇게 데이터 흐름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한 그 데이터 모듈까지 전달되고 다시 읽고 다시 남고 다시 읽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런 택배 과정이 배송 과정이 좀 더 쉽게 눈에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명백히 지금 코드 흐름 순서대로 나열을 해둔 거예요. 각각의 요소들을. 근데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 우리의 파이썬 문장들 적혀 있는 거 확대해서 보면 중간중간 언제 데이터 흐름이 들어오고 언제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될 거냐 등등이 눈에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간다면 이렇게 여러 작업들 을 세트로 엮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름 입력받고 등등 비밀번호 입력받은 거 담는 것까지 이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그 다음에 데이터 4개를 읽어서 계산을 수행하고 하나를 담는 걸 한 세트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메시지 데이터 가져와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부분을 한 세트로 이렇게 엮는 게 가능할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함수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py 파일에 적혀 있는 함수정의 세 덩어리는 각각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을 지금 다루기 위해 적어놨다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맨 위에 있는 getData는 데이터 가져오기 위한 함수 내용물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일단 들고 와서 새로운 값 계산해서 다시 담는 목표였고, 프린트 데이터는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까지를 담당하는 함수 덩어리였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코드 덩어리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이제 한 덩어리로 엮는 게 가능할 거고, 이렇게 엮으면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 전체 실행에 해당하는 그 모든 코드 덩어리들이 우리가 짧은 수식 하나,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 하나로 이 전체 내용을 발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당연히 들어가는 데이터 흐름, 나오는 데이터 흐름도 섞여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방금 전에 run 괄호열고 닫고 요 짧은 수식 하나 계산해줘 하고 엔터를 쳤더니 저 전반적인 모든 작업들을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가능했죠. 지금은 이름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별표를 쳐놨어요. 8-2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금 전 봤던 그런 그림이라든가 그 색상 들어가는 게 붉은색이고 나오는 게 녹색이다, 이런 거는 막 표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제 마음대로 정한 거니까 저거를 막 외우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내가 짧게 적어놓은 한 줄, 예를 들면 인풋 호출식 프린트 헬로 월드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작업에 대한 실행을 이야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이거 종종 강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지금 헬로 월드 출력할 때 3만 줄짜리 내용물 실행한 거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등등등.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눈에 보이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몇몇 친구들이 이제 우리 파이썬 수업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pdf 파일 슬라이드 내용 외우면 되는 겁니까? 예시 코드 외우면 만점 받을 수 있습니까? 와 같은 그런 공부법을 지금 선택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자, 어쩌면 이게 수능 영어 같은 거라면 그렇게 외워가지고 귀납적으로 우리가 습득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영어 절평이라며요. 아무튼 간에 영어 공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화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공부하듯이 예제 코드 한 줄씩만 똑 떼가지고 이 코드는 뭐 하는 코드야 와 같이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외우는 건 프로그래밍 공부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효율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반부를 끝내가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봤던 그 코드 문장 하나하나도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 그 사이 흘러가는 사이에 데이터 흐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죠. 반대로 축소해서 보는 것도 가능해요. 우린 지금 파이썬 동네는 함수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개념은 많은 코드들을 더 짧은 표현, 함수 호출식 하나의 형태로 축약하는 데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적혀있는 저 3만 줄 실행해줘 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간단하게 프린트 호출식 하나로 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3만 줄이 필요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목표를 내가 지금 2주차 만에 달성해야 된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짤막한 수식 하나, 함수 호출식 하나만 적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함수 개념을 쓰면.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내 프로그램의 실행 내지는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예시라든가 등등 나중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그렇게 프로그램의 실행을 납득하려면 내가 얼마든지 지금 보이고 있는 요 글자들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 다양한 배열로 내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정도를 다시금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모든 슬라이드, 모든 예시들은 전부 다 그냥 제가 주사에 굴려서 들고 왔어요 해서 여러분한테 띄워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매번 제가 설명할 때 지금 내가 굳이 이 코드를 왜 치고 있냐? 또는 우리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냐? 내지는 하다못해 이전까지 이랬으니까 이번엔 이거 한번 쳐볼까요?와 같이 구질구질한 사연을 붙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파이썬 코드라든가 아니면 한국말 설명이라든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랑 그 당시에 적었던 코드를 세트로 같이 들고 다니셔야 여러분이 당시에 이 목표 달성한답시고 이거 적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제대로 반영돼 있는 거냐를 생각해 가면서 당연히 한눈에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구경해 가면서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중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때는 지금 적은 거랑 비슷한 코드를 적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 일단 해두고 예를 들면 괄호 안에 내용물만 고치면 되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에 써먹을 법한 지식들을 이번 시험 기간에 쌓아두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 1교시랑 2교시 나눠본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청정수 친구들은 지금 여기 살짝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예시 코드를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2교시를 탈탈 털리게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해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한테 제시할 거예요. 족보를 까보면 한숨만 나올 겁니다. 이 족보를 다 외우라고 못 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를 시도를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거를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동등한 코드를 나도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원론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 사연과 관련한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닐 테니까 그 우리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보기랑 같이 해서 당시에 나왔던 그 일련의 흐름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8주차 화요일이고 다음 주에 바로 지금 이 시간쯤에 중간고사 보는 거잖아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도입부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론은 짧을 거예요. 문장이 정확히 어떻게 실행되나에 대한 단상을 살짝 조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입부에서 살펴봤던 내용 일부 꺼내오면 문장 하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걔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러 작업들의 나열로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 다음에 문장들을 저기 어딘가 메모리에 올려놓은 그 코드 덩어리 문장들을 지금부터 실행하겠어에 해당하는 축약 표현, 함수 호출식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했었습니다.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그 함수 내용물 전체 코드 덩어리를 실행한다 라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그 막 인수 자리에 값을 담네 라든가 로컬 이름 사전을 만드네 등등 개념들이 8-1에서 등장했었고 당연히 걔네들도 암시적으로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둘을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코드를 확대 축소해서 바라보는 그 기준점이 문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리 없이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내가 적는 것 해가지고 문장 나왔었고 수식 나왔었고 막 연산자 나왔었고 막 이름 나왔었고 난리도 아닌데 그중에 진짜로 내가 적는 거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일단은 문장을 깔고 스타트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py 파일 적을 때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식, 어떤 수식에도 포함되지 않는 연산자 그딴 걸 적을 수가 없어요.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는 거고 모든 수식은 반드시 하다못해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든가 해가지고 문장화해야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py 파일에다가 그 수식을 적은 셈 쳐지는 겁니다.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식이란 원론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준점이 문장이다라는 사실을 담아둔 채로 오늘 내용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본 문장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3는 3 해본 적 있죠? 이 친구 3 지금 모르는 것 같으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겠죠 하면서 3는 3하고 엔터 쳐본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임포트 문, 임포트 타임 엔터 쳐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 while true 콜론하고 while 문의 첫 줄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사란 이런 것이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함수 정의 적는 방법 확인해 봤었고, 그다음에 동방예의지국 하면서 나이차가 음수냐 양수냐 0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게끔 우리는 if문을 한번 적어 봤었습니다. if문, while문 하면 우리 이제 순차 분기 반복, 분기랑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각각의 문장들 지금 장착을 한 거죠. 그 정도로 해서 4-2주차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코드 파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때 인덱스 얘기하면서 시퀀스 형식 얘기하면서 그 시퀀스에 담겨있는 값들을 한 번씩 꺼내가지고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for문이라는 친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제 넘버1이라든가 등등 하면서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기 위한 리턴문. 근데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지정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덧셈한 결과가 add의 결과야 와 같이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해 두기 위한 리턴문이라는 친구도 우리가 적어봤었습니다. 자, 리턴문은 쓰임새가 두 가지예요. 의미가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랑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리턴문이 있었고, 패스문 아무것도 안 하는 문장이고, 델문 요거 우리 막 트롤링 할 때 그 빌트인 모듈 이름 사전 건드릴 때 우리 적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문은 지금 8-1주차에 튀어나온 문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은 문장들을 우리가 구경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식 얘기할 때 숫자 형식이랑 시퀀스 형식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트랑 플롯이랑 불이랑 한 통속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요 문장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는 간단한 문장, 또 하나는 복합적인 문장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눠보면 임포트문, 할당문, 리턴문, 패스문, 델문, 글로벌문 저런 애들은 간단한 문장에 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리턴하고 엔터 친다. 넘버는 3하고 엔터 친다 하면 끝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while문, if문, 함수 정의, for문을 복합적인 문장에 따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선에서는요. 그래서 자, 여러분도 지금 요 구분 기준이 눈에 잘 들어오죠?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기준입니다. 적을 때 첫 줄 끝에다가 콜론을 적고 엔터 친 다음에 들여쓰기한 다른 문장들을 밀어넣는 문장을 복합적인 문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복합적인 문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적는다면 첫 줄을 잘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한 내용물 문장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이 0개인 함수 정의는 못 적어요. 아쉽지만 하나라도 적어놔야 됩니다. 진짜로 오지게 지금 시킬 일이 없다라면 그때 이제 패스문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if문, while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패스문조차 안 적으면 오류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복합적인 문장은 그런 느낌의 문장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파이썬 동네가 그렇습니다 서술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보다 하면 되겠죠. 아무튼 두 가지 카테고리래요. 확실히 위에 있는 간단한 문장들은,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만 인터랙티브도 파이썬 잘 알 친구잖아요. 인터랙티브도 우리가 예를 들면 x는 3 하고 엔터 치면 바로 그냥 엔터 치자마자 실행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엔터를 치면 문장 작성이 무조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담으라고 알았어 하면서 바로 우리가 적은 저 글자들을 잡아채서 실제로 실행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if문 같은 경우는 x가 3이면 콜론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 바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줍니다. 점점점 하면서 기다려줘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들여쓰기까지 지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할까요? x는 3이면 프린트 x를 출력하고 엔터 치면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이 문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저 친구를 엔터를 한 번 더 쳐줘야지 이제 방금 전까지가 복합적인 문장, if문 전체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저 if문을 들고 가서 실행을 해줬습니다. 저 if문을 들고 가서 조건식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 값이 true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요 프린트 호출식 적혀있는 그 문장을 실행을 해줬다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3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복합적인 문장, 간단한 문장, 적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제 if문 요 복합적인 문장 안에는 지금 간단한 문장 하나가 내용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 수식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죠. 연산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더 큰 수식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복합적인 문장을 적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 문장들을 내용물로 갖는 더 커다란 문장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if문도 지금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저렇게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
수식을 포함하는 수식 같은 걸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은 수식문이라는 친구가 살짝 껴 있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 2주차 딱 개강하자마자 파이썬 설치해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적어본 코드는 그냥 3 적고 엔터키를 치는 거였어요. 지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도 우리한테 3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죠? 엔터키를 치니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도 우리한테 3이라고 반응해 줬었고, 이때 적었던 3은 구체적으로는 계산하면 인트 값 3 나오는 수식이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계산하면 항상 인트 형식 값 3이 나올 만한 리터럴을 적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당시에 적었던 3은 우리는 수식 3을 적은 거예요. 리터럴 3을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마지막 엔터키를 치면 실행 도중에 수식 3을 계산하는 문장, 수식문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당문 적을 때 마지막에 넘버는 3 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할당문 완성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수식 하나 딸랑 적고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실행 도중에 그 수식을 계산하는 문장을 적은 셈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수식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식문이에요.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지금 대놓고 지금 두 단어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수식이랑 문장.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수식이랑 문장 합성해 놓은 단어고, 여러분은 수식문을 적기 위해서 그냥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문이라는 간단한 문장이 완성돼요. 이 친구는 마치 그 는 같은 기호라든가 if, del 같은 전설 색깔 키워드라든가 황금색 키워드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식 적고 엔터키 치시면 문장을 완성하실 수 있고, 그게 바로 수식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적어본 문장이고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도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 가소로워 보여도 그래 3 계산 뭐 할 수도 있지,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고 의외로 우리도 꽤나 자주 적어본 문장이에요. 우리 첫 번째 실습 때 만들었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임포트 타임 엔터, 임포트문 1개랑 할당문 템포는 2엔터, 할당문 1개랑 그 다음에 엄청 커다란 while문 하나를 빼면 전부 다 수식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하고 엔터키 치는 거, 프린트 호출식을 적고 엔터키 친 거잖아요. 걔는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친 겁니다. 따라서 걔는 수식문이에요. 타임.슬립 괄호 열고 닫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코드들 중에 꽤 많은 비율로 할당문이 들어있었는데 의외로 수식문이란 친구도 엄청 자주 적었다라는 거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식문입니다.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거의 90%가 수식문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큰 의미를 보이지는 않았던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미리 정해놨던 그런 노래, 지금 생각해보면 걔 얼마든지 포문을 쓰거나 하면 수식문의 수를 단축하는 게 가능하죠. 학교 종이 땡땡땡 같은 거 str 형식 값 하나로 마련해 놓고 거기서 글자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라와 같이 반복 흐름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출력하기 위한 문장을, 수식문을 하나만 적어놓고도 여러 글자들을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실력이, 스킬이 미천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동등한 코드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행하기 위한 수식문을 번복을 시켜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0.5, 0.5, 1.0 같은 걸 리스트에 담아놓고 하나씩 꺼내갖고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인덱스 개념을 쓰면 되는 거죠. 아무튼 수식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식문의 실행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흐름을 가져요. 수식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엔터키를 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수식문을 들고 가서 이제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건 걔는 일단 가장 먼저 그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이제 이번에 그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서 적어갖고 실행한 경우에는 그 계산 결과 값이 뭐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하고 엔터 치면 3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3이라고 반응해 준 거는 지금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 값이 인트 값 3이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해봤잖아요. 이 덧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8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위에 적혀있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와 같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h랑 i랑 더하면 뭐 나오니? 그러면 hi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 값이 어떤 값이냐를 우리한테 최대한 열심히 표현하려고 지금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는 지금 이 결과값을 출력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프린트했다라고 말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면 구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값에 대한 표현을 해준 거고, 여기는 진짜로 프린트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따옴표를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목표가 이 hi 두 글자를 사용자한테 던져줘라고, 사용자 눈으로 전달해줘라고 우리한테 요청한 셈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이게 str 형식 값이냐는 1도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i 두 글자를 지금 출력해줬다 보면 돼요.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35 같은 거 인트 형식 값 집어넣으면 3, 5 두 글자를 보여주기는 할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0x 24라고 엔터 쳤을 때도 요거 4글자짜리 수식을 계산했더니 인트값 10진수로 치면 32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트 형식 값에 대해서 우리한테 표현을 할 때, 반응으로서 보여줄 때 무조건 10진수를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진수 수식을 적어놨지만, 리터럴 적어놨지만 계산 결과값이 32, 10진수로 치면 32가 나왔기 때문에 3, 2 두 글자로 표현해줬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항상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적으면 그 동일한 값을 얻을 만한, 나중에 이 내용을 적으면 동일한 값이 나올 만한, 가급적이면 리터럴로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꺽쇠 형식으로 보여주는 건 얘는 지금 값 그 자체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함수 덩어리잖아요. 함수를 어떻게 값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값, 정밀하게는 이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이 어떤 느낌의 값이었는지를 역시나 그걸 직접적으로 리터럴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영어 설명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꺽쇠를 쳐왔던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프린트를 프린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엔간하면 사용자한테 보여줄 만한 거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한테 전달할 만한 그 정보, 저 값이 어떤 느낌의 값이냐에 해당하는 그 글자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건 잊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문의 실행은 요래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인터랙티브에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3 적고, 저 한번 저장해 볼게요. 지금 3 한 글자만 적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면 무려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손 들고 있었어요. .py 파일 모듈이잖아요. 모듈은 문장의 나열입니다. 함수 정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 3까지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장을 시도했습니다. 뭐로? .py 파일로서 저장을 시도했어요. 근데 .py 파일은 모듈이고 모듈은 문장의 나열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적어둔 저 3 한 글자는 그냥 내비두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마지막에 또 성급하게 저장해 놨구만 하면서 마지막 엔터키를 지금 쳐줘서 우리는 수식문 하나짜리 .py 파일을 적은 셈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5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수식문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식 3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까지는 동등하게 진행되는데 얘 F5 누르면 과연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구경해 보세요. F5 누르면 무려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식문 3 엔터를 실행했지만 저거는 지금 인터랙티브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py 파일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계산 결과 값을 우리한테 반응으로서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식문의 실행은 이 수식문을 어디다가 적어놨냐에 따라 약간 베리에이션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맨땅 요 인터랙티브에다가 수식문을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때는 저 계산 결과 값이 뭐가 튀어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풋 호출식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출력하겠죠. 아니요 하고 엔터 치면 이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이 한국말로 3글자짜리 str 형식 값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반응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수식문이었고 이게 지금 인터랙티브에 적혀있던 걸 실행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중요하지는 않긴 한데 이전에는 전혀 등장한 적 없었던 베리에이션이에요. 다른 문장들은 저거를 인터랙티브에서 적거나 .py 파일에 적어놓고 나중에 F5를 누르나 동등하게 실행됩니다. 수식문만 이 차이를 보여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서 계산 결과값이 뭐였는지 최대한 수식으로서 계산하면 그 값이 나올 만한 글자들로서 우리한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요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서로 다르고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인터랙티브에 쳐보세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수식문은 언제 쓰냐? 보통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우리 마치 2주차 때 파이썬 설치 잘 됐나 확인하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이썬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예를 들면 그냥 인터랙티브에다가 3 더하기 5하고 엔터 쳐봅시다. 뭐 나오나요? 3 더하기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8이 나오는 것 같아요와 같이 처음 운을 띄우기 시작할 때 튜토리얼용으로 수식문을 적을 수가 있어요. 실행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민증을 깐다라든가 아니면 이름사전 이름 목록을 까본다든가 등등 인터랙티브에서 그런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본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렇게 어떤 함수 지금 호출하면 뭐가 나오나 잠깐 확인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인터랙티브에다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dir 호출식 같은 거 적어둘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히 내가 지금 그냥 함수 출식 하나 계산하는 게 목표일 때 여러분은 인터랙티브든 어디다가든 수식 하나, 함수 출식 하나만 딸랑 적고 엔터키를 쳐두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런하고 엔터 치면 방금 전 예시 같은 경우는 로그인 서비스를 한 번 더 수행한다라는 원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대한 뭐 그런 건 자시고 말고도 얼마든지 프린트 헬로 월드 엔터라든가 타임 점 슬립 엔터라든가와 같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프린트 내용물 실행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0.5초 자면 끝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만 딸랑 적고 엔터키를 쳐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와 같이 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한다라는 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값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진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꺾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프린트 호출식도 함수 호출식이잖아요, 여러분.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나올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인풋 호출식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결과값을 던져주죠. 인풋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str 형식 값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add라든가 듀얼이라든가 우리 과제 넘버 2에서 만들었던 거 걔네들도 전부 다 우리한테 값을 뭔가를 하나를 던져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라는 친구도 뭔가를 우리한테 주기는 해요. 리절트는 프린트 헬로 하고 엔터 치는 이렇게 할당문을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엔터 치면 일단은 저 함수 출식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화면에 헬로라고 나올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할당문은 무리 없이 실행돼요. 우린 지금 프린트 출식 계산 결과값을 리졸트에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 리졸트는 엔터 치면 그러면 저 리턴 값이 뭐였는지를 볼 수 있겠죠? 엔터 치면 무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What the hell is going on이죠. 지금 result는 3 했었다면 result하고 엔터 치면 3이 나왔을 거예요. result는 뭐 3 한 글자로 했다면 result 엔터 치면 3 한 글자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빌어먹을 요거는 분명히 담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류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result하고 엔터 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친구의 민증을 까는 건 가능해요. 이 친구가 민증을 까면 이렇게 non 타입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 새로운 형식이고 지금 리졸트에는 값이 하나가 담겨 있는 건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무슨 값이 담겨 있냐? 요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황금색 키워드로 구성할 수 있는 요 수식 non을 계산하면 얻을 수 있는 그 값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non 무슨 뜻입니까? 패스랑 비슷한 거죠. 별 의미 없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 값 3도 아니고 헬로 월드 str 형식 값도 아니고 뭐 3칸짜리 리스트도 아닌 다른 거 전부 다 아닌 아무튼 아님에 해당하는 빽 하기 위한 그런 느낌의 값이 하나가 딸랑 존재합니다. true도 false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형식, 그 어떤 값도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유일한 값 하나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non이라고 키워드화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non은 true도 아니고 true는 non 하면 false 뜨고 등등등입니다.
물론 요 는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위주얼 2에 담겨 있는 게 논이 맞냐 하고 물어보면 이때는 맞다고 얘기해줘요. 위주얼 2에는 지금 저 논이라는 다른 값들 아무것도 아님에 해당하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이라는 값은 유일하게 인터랙티브에서 우리가 계산 결과값이 논일 때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헬로 월드 같은 거를 인터랙티브에서 초과 엔터키를 쳤을 때 헬로 월드는 보여줬지만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는 사실은 계산 결과값이 이 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 아무것도 아님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여줘요?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타임점 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튼 요거 수식문을 이제 납득을 했다면 드디어 수식문이랑 다른 문장을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수식문이 어쩌면 가장 간단한 형태, 수식을 적을 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이라 말할 수 있고 다른 문장 몇 가지는 그거의 일종의 베리에이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에 속하는 다른 친구들인 할당문이랑 위턴문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할당문, 우리가 넘버는 한 다음에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치는 거잖아요. 위턴문, 위턴 적고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치는 거잖아요. 그런 문장들은 수식문이랑 비슷하게 일단 할당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 수식을 먼저 계산해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값을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한 예를 들면 넘버 자리 아니면은 넘버즈의 0번째 칸 등등에다가 담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식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어딘가에다 담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할당문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는 왼쪽에다 적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다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3 담아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리스트의 IDX 번째 자리에 담아줘. 아니면 남의 이름 사전에 담아줘와 같이 얼마든지 여러분 할당문 는 왼쪽에 적절한 코드를 적어서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할당문은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아무튼 수식 계산 결과값 지금 같은 경우는 3이죠. 3을 실제로 어딘가에 담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장입니다. 위턴문도 비슷한 느낌이죠. 위턴문은 결과값을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되도록 지정을 하는 셈이 됩니다. 이건 지금 8-1이랑 6주차 영상에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는 뭐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수식문이랑 할당문, 위턴문 셋 다 아무튼 수식을 적는 문장이에요. 수식 적고 엔터키 치는 문장이에요. 근데 수식문은 그냥 딸랑 수식만 적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값을 어디다 담는다든가 누구한테 던져준다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할당문은 는 왼쪽에 뭔가를 적어놔요. 그 적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계산 결과값을 걷다가 담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중요한 전달 작업을 합니다. 위턴문도 역시나 함수 개념 그 구조 안에서 인수와 위턴값 구조 안에서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 구조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 흐름을 담당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문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이점의 공통점을 짚으면 할당문 그런 복잡한 작업 해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는 같은 거 안 적고 그냥 수식문을 적는다. 그러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그냥 땅바닥에 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다 담지 않아요. 그냥 내비둡니다. 위턴문도 비슷해요. 위턴문에 비하면 수식문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다른 누군가한테 전달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겁니다. 3-5 하고 엔터 치면 그냥 8이구나 하고 그냥 인터랙티브였다면 프로그래머한테 살짝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어디다 담는다든가 누구한테 전달한다거나 하진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수식문의 행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두 문장 할당문이랑 위턴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흐름 구성에 쓰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명백히 마지막에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식문은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도입 후 그림에서 표현해 봤었던 그 가로 화살표를 그리는 거를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과제 넘버1 제가 만든 최종 버전 구경할 때도 확인했었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할당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걔네 중 대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적었어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뉴 버전,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통계적인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버전 같은 경우는 그 통계적인 정보를 매 라운드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계산해 뒀다가 나중에 출력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별 수 없이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부분에 꽤 많은 할당문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흐름 구성하는 거 인풋 호출식이랑 프린트 호출식도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걔네들도 얼마든지 화살표 그릴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인풋 호출식을 계산해야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해야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근데 이 두 함수들도 사실은 그 함수 정의 내용물 안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 내지는 리턴문이 반드시 적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함수 프린트 내용물 안에는 지금 그 인터랙티브 띄우고 있는 그 하얀 창, 지금 커서 깜빡거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지정해 놓은 글자들을 파란색으로 담아두기 위한 할당문이 존재할 겁니다. 하얀 창을 일종의 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리스트의 커서 번째 자리에 H를 담는다, 그 다음 자리에 E를 담는다와 같은 할당문이 프린트 호출식 안에 반드시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그런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 손에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던져주는 함수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물 안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제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 그 바로 왼쪽에 return이라고 적어둔 return문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 return문을 실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번에 3, 5 두 글자를 적고 엔터를 쳤거나와 같은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 그 친구의 return 값을 받아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리턴문, 우리가 직접 할당문을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신에 함수 호출식을 적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할당문 내지는 리턴문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이제까지 목표를 달성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실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행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순차, 분기, 반복. 가장 중요한 게 순차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순차, 쟤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차의 반대말은 지 맘대로란 말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 맘대로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 막 이렇게 순서 꼬아가지고 실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는 철칙이자 원칙입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순차라는 거 안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 이 문장의 실행이 다 끝나야지만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괜찮아요? 순차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매번 똑같이 실행한다라는 건 결국은 위에 있는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그 문장 실행을 다 끝낸 다음에, 예를 들면 할당문이면 마지막으로 넘버 자리에 담은 다음에야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차라는 개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그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차는. 그리고 그게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비밀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족쇄로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중요한 거 먼저 해주고 덜 중요한 거 나중에 해주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순차적이지 않게 우리의 요청사항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무조건 우리의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문장들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계산해낸 중요한 값,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라든가 아니면 로또 다음 줄 로또 번호라든가 그런 중요한 값은 이 문장, 그 수식을 적어놓은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곳에 담아둬야 돼요. 아니면 리턴에서 던져주던가라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계산을 끝냈다면 그대로 그냥 오늘 턴 종료해버리면, 이 문장 실행 끝내버리면 걔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수식문 같은 느낌인 거죠.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중요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계산을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제 더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 한 번 입력받으면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입력받는 게 불가능해요. 인풋 호출식 한 번 더 적는다고 저 사람이 아까랑 똑같은 키보드 쳐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차의 일종의 저주 때문에 일단 인풋 호출식 한번 계산을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거를 그냥 수식문으로서만 적어두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초이스는 해가지고 담아둔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걸 리턴해 버린다든가와 같이 이번에 계산한 중요한 값,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그 글자들을 어딘가로 보내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이번 문장 안에서 발생을 시켜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번 문장 실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시점에 그 중요한 값을 담아두거나 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아마도 할당문 내지는 리턴문을 열심히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엄청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중간고사 보고 나서 GUI 프로그램 만들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얘기했던 순차는 문장 단위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문장 실행 끝나야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한다.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미리 담아두지 않은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실행이 끝나기 전에 적절한 자리에 담아두고 다음번에 꺼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해서 할당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복잡한 작업을 문장 하나에다가 최대한 우겨 넣어가면서 그래서 문장 하나를 실행한다가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한다를 상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엔터키를 마지막으로 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복잡한 문장 내용물들을 차근차근 실행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면 굿해요. 중간에 담고 나중에 꺼내온다 같은 거 순차의 저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고 할 거 없이 동등한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막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나이 차 할 때는 UAG는 인풋 한 다음에 나중에 UAG는 int UAG와 같이 적었잖아요. 우리 초기 버전은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맨 처음에 이것만 적고 오류 나가지고 나중에 두 번째 줄 적었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돼버렸는데 우리 지금 시점에 8주차 시점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느낌으로 할당문 하나만 적어두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흐름을 두 번 발생시키는 겁니다. 담는 행위를 두 번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번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짜리 순차 흐름보다는 그냥 이 문장 하나 실행하는 게 빠르면 빨랐지 더 느리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문장 하나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우겨 넣을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지금 예시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세스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도 맞고 비밀번호도 맞다면 로그인 성공한 거니까 true를 담는다와 같은 목표를 지금 할당문 하나로 달성해 놓은 거예요. 이걸 어쩌면 여러분이 요거를 지금 우리 파이썬 동네의 연산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literal true 계산 결과 값을 담는다. 이거 사실 8-1 영상에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보셨을 테니까 지금 다시 적고 있어요. 아마 지금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도 기억 못하고 있겠지? 지금 다시 적는 게 나은 거겠지? 이 분기 흐름 덩어리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둘 다 맞을 때만 true를 담고 아닐 때는 false를 담는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일단 지금 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한 번의 할당문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남의 이름 사전을 털어야 되는 거니까 풀네임 찍어가면서 할당문은 한 번 적어야 됩니다. 그거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프로세스의 목표 자체가 마지막 할당문을 실행하는 거고 여기는 새 할당문 중에 지금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하나를 고르도록 분기 흐름을 세운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걸 감안해서 지금 계산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담아야 되는 true 또는 우리가 지금 담아야 되는 false가 그때그때 목표에 맞게 조건에 맞게 튀어나올 만한 수식 하나만 적을 수가 있다면 할당문 하나로 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할당문 적고 할당문을 적는다든가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했던 거죠. 일단 담은 다음에 프린트한다라든가 등등 수식문 조합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서 적을 때 예를 들면 목표 3번이 좀 더 빨리 끝난다든가와 같은 사용하는 이름 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전체 계산 횟수를 줄인다든가 가능하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여러 군데 보일 겁니다. 우리 이전 예시들 중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전보다 복잡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AND 연산자, 넣는 연산자 섞어가지고 하면 수식 하나로 완성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품은 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과제 넘버 2 했잖아요. 과제 넘버 3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출제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분기 흐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도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 그 영상에서 살짝 소개를 했잖아요. 레프트가 이기면 음수고 라이트가 이기면 양수를 리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레프트가 이겼냐, 리턴 마이너스 1, 라이트가 이겼냐, 리턴 플러스 1
하지 말고 리턴한 다음에 뺄셈을 하면, 그러니까 내 원래 목표가 큰 놈이 이긴다 또는 작은 놈이 이긴다라는 건 차가 양수냐 음수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비교 결과에 따라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한다라는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뺄셈식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뺄셈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레프트가 이기도록 그렇게 뺄셈식 좌항 우항을 조절해 주면 돼요. 좌항 우항 바꾸면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프트가 크면 이기게 할 건지 작으면 이기게 할 건지를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가 작으면 이기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기면 음수인 거란 말이에요, 레프트는. 따라서 그때는 레프트를 좌항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 여러분 C에서도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컴페어를 한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작으면 이긴다가 기본 세팅이에요. 봐요. 출석부 학번 작은 친구가 위에 있잖아요. 학번 작은 친구라는 거는 2, 4학번 위에 2, 3학번이 있다는 겁니다. 학번 숫자가 작은 친구가 위에 있잖아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작은 게 이기는 게 기본이에요. 0등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레프트를 좌항에 두고 라이트랑 뺄셈을 합니다. 근데 힘 능력치가 높으면 이긴다? 그럼 좌항, 우항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라이트의 힘 능력치 빼기 레프트의 힘 능력치 하면 라이트가 더 크면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라이트가 이긴 셈 치는 거예요. 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전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연산자든 함수 출식이든 등등을 섞어가면서 이전보다 복잡한 수식을 적는 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적게 될 문장의 수, 순차 흐름의 길이, 그리고 그 중간중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낭비를 최소화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파이썬 동네 심각한 동네잖아요. 우리가 포문을 짜면 반드시 느린 동네잖아요. 6주차 영상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직접 포문 적어서 하나하나 더 하는 것보다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C로 짜둔 썸을 호출하는 게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것도 달리 보면 우리가 수식 적는 능력,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냐, 함수 덩어리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짤막한 수식 하나로 구사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달라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썸을 알고 있다? 썸에 대한 함수 주식을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프로그래머의 전투력은 수식 적는 능력에 결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지막, 우리 전반부 마지막 느낀 점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내용까지 끝이 나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함수 개념, 뭐 연산자들, 그 다음에 썸 같은 그런 함수들 내지는 우리 막 점화식 같은 거 그려봤잖아요. 수학적인 통찰력, 삼각형 출력하는 거 할 때, 아니면 우리 제가 보여드렸던 보물찾기 게임 3번 만에 클리어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수식 적는 능력을 높여주게 될 겁니다. 일단은 중간고사까지는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기초적인 요소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잡한 수식을 조금 더 편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게 파이썬 동네 주요 장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곱근 곱하기 곱하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엄청 쉽습니다. 심지어 그 짓을 제곱근이라는 걸 여러분이 직접 코드로 짜는 것보다 그냥 곱하기 곱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도록 보장돼 있으니까 이 동네는 전부 다 함수 덩어리고 그런 인트의 곱하기 곱하기 같은 것들은 다 미리 C로 짜놨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다양한 수식 적는 스킬을 풀로 활용해 가면서 파이썬 코드를 적는 게 의외로 엄청나게 큰 성능 향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전 내용 다시 구경해 보면서, 그러니까 8주차의 마인드로 2주차 예시들 다시 까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시 구경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험 공부 겸 해서 그런 문장 수 줄이기, 불필요한 데이터 흐름 줄이기 등등을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잡한 수식을 도입해 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지금 여기 하함수 얘기도 나왔고 5주차 때 나왔던 인덱스 얘기도 요 짧은 수식 하나로 엄청난 베리에이션을 가져가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아직 제가 소개를 덜 했는데 우리 과제 넘버3 끝나는 시점에 한번 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고, 그래서 우리 GUI 다루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관념들이 거의 어그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수식뿐만 아니라 실행 흐름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전에 나왔던 것들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놓고 중간고사를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해 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8-2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나지만 얼마든지 400명 톡방이라든가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마 나중에 중간고사 딱 보고 나면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운 미래의 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일단은 미적 공부 먼저 하시고 과학 공부 먼저 하시고 여유 시간대 주말 이후에 한번 우리 수업 내용을 달려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려놓고 우리는 다시 온라인에서 만나는 걸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갑시다.